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새로운 노인 공동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낀 한 제작자가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실버하우스를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원과 지원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제작팀을 맞이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는 실버하우스가 단순한 노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박영수입니다. 나는 올해 73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가 되고 몸은 늙어 살 길이 막막하기 짝이 없었는데 우연히 좋은 길을 찾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년 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허전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이 점점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 왕래가 적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그럼. 별일 없다. 너희는? 우린 바쁘죠. 애들도 학교 다니고 일도 많고요.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하지만 그 주말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그들의 삶에 짐이 될까봐 섣불리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내 시간대로 움직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길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의 적막이 두려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가끔 국밥집에 갔습니다. 늘 비슷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와서 밥을 먹는 노인들. 우리는 서로 눈인사 정도만 했습니다. 다들 말동무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조차 어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문득 나도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쓸데없는 걸 사는 나를 보고 타박하던 아내, 밥을 먹을 때마다 국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던 잔소리, 추우면 옷을 더 껴입으라며 챙겨주던 손길. 이제는 아무도 내게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날이 무척 흐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동네 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강석호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석호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이구, 박영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차를 한잔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석호는 퇴직 후 홀로 지내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만의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살아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살아가기에 자신이 없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아빠가 잠깐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니?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언제든 오세요. 방도 마련해 놓을게요. 나는 한껏 기대하며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내 외로움을 덜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실 때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애들이 집중을 못해서요. 그 말이 내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손주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손주들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손주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밤에 움직이실 때 좀 조심해 주세요. 애들이 깨더라고요. 나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딸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딸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애들이 공부 중이라서요. 밤에는 되도록 화장실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발자국 소리가 크다고 하네요.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식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식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훈아, 아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생활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 속 썩이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설은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친절했고 식사는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내부를 둘러보며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TV를 보았지만 표정이 무표정했습니다. 몇몇 방에서는 의미 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득 저분들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취침시간까지. 그곳에서 나는 자유를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시설을 둘러보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모두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대부분은 고요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직원이 차례대로 방을 돌며 안내했습니다. 큰 식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정해진 자리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판을 받아들고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반찬들이 고루 담겨 있었지만 어쩐지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옆자리의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그렇지요. 다 정해진 대로 삽니다. 아침 6시면 기상, 7시에 식사, 9시에 운동, 점심 먹고 오후엔 잠깐의 자유 시간이 있지만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가족들이 잘해준다고 생각했죠. 좋은 시설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곳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여기는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기다리는 곳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는 곳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나자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술 치료, 음악 감상, 체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지만 참여하는 노인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다들 마치 해야에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요양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이곳 안에서는 그것을 만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득 나도 몇 년 뒤 이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체험을 마치고 나오며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양원은 분명히 안전하고 체계적인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가? 내 안에서 강한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후 나는 다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가끔은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거나 약을 제때 먹지 못하는 날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내 상태를 걱정하며 간병인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여성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경험이 많았고 친절한 말투에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집안을 정리해주고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혼자 끼니를 대충 때우던 게 떠올라 새삼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김 씨는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집들은 간병인 월급을 더 많이 주던데 저도 인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연금으로 생활하는 입장이었기에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불평을 늘려갔고 결국 나는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요리를 능숙하게 했으며 운동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내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아끼면서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화장실 물도 한 번에 몰아서 내리시고 전기도 최소한으로만 쓰시고 저는 이런 생활이 좀 불편합니다. 나는 순간 서글퍼졌습니다. 나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내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이를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몇 주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젊고 활기찬 30대 여성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 중에도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청소를 하면서도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약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약 드셔야죠. 아까 알람이 울렸던 것 같은데?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실망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녀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명의 간병인을 더 구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힘들다며 떠났습니다. 간병인과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가족과 사는 것도
요양원 생활도 간병인과의 동거도 모두 내게는 맞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김정배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김정배는 나와 동갑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듣고 나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사는 방법 한번 들어볼래? 혼자도 아니고 간병인도 없이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거든. 그 말이 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차 한 잔을 나누며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수야, 너도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말이야? 김정배는 자신이 사는 곳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생활하면서도 각자만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실버하우스라고 부른다. 서로 돕고 살면서도 요양원처럼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공동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김정배의 권유로 그들의 생활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사는 집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누군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며 활기찬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해. 난 회계를 담당하고 저기 이 할아버지는 식사를 준비하지. 다른 사람들은 전기나 수리를 담당하기도 하고. 나는 천천히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양원처럼 정해진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역할을 맡아 생활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네가 여기서 지내본다면 어떻겠냐? 내가 오면 서류 정리나 행정 업무 같은 걸 맡을 수도 있지 않겠어?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다면 간병인이나 요양원에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끌렸습니다. 그럼 며칠만 지내보겠네. 그렇게 나는 실버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하우스에서의 첫날 밤은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려니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복도를 오가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엌의 작은 부스럭거림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이 밝자 김정배가 나를 부르며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실버하우스에서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것이 규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아침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과 함께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수야, 요즘 허리가 불편하다더니 괜찮냐? 어제보다 낫네. 이렇게 걸으니 몸이 풀리는 기분이야.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자 식탁 위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이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썰어둔 나물 반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전 공무원 경험을 살려 공동체의 행정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연금 관리, 공과금 납부, 정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정리하면서 실버하우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작은 사회처럼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사소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 TV 볼륨을 높이는 문제로 최할아버지와 김할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드라마를 이 정도 소리로 봐야지 들리지 않나. 그러면 옆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는 공동체 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나는 공무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조정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녁 9시 이후에는 TV 볼륨을 줄이고 낮 시간에는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조율하면서 공동체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입주자가 생겼습니다. 70대 후반의 박노인은 자녀들과의 갈등 끝에 실버하우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수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실버하우스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할머니와 최할아버지 사이에서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공동 식사 비용을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할아버지는 매번 회의를 여는 것이 번거롭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그냥 다 같이 먹고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나는 급히 나서서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돈 문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감정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죠. 결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 다시 논의한 끝에 회계 담당을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공동 자금 사용 내역을 공유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도 서서히 화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버하우스의 공동공간 사용 문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주방을 독차지했고 일부는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며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활 규칙을 새롭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공동 주방은 시간대를 나눠 사용하고 거실 TV는 밤 10시 이후에는 작은 볼륨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의 동의를 얻은 후 실버하우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점점 더 이곳이 작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관리를 맡아야 하고 갈등이 있으면 해결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버하우스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 입주한 신 씨는 전직 한의사였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간단한 건강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제안에 환영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한 번씩 건강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침 치료도 가능하니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돕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버하우스가 점차 안정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구성원들끼리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우리는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75세의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어 홀로 지내다가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실버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입소 첫날, 그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규칙이 많지는 않겠죠?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금세 공동체에 적응했고 요리를 즐겨 했습니다. 덕분에 실버하우스에는 새로운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해물된장찌개와 칼국수는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식사 시간이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방 배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더 넓은 방을 원했고 기존 멤버들은 자신들이 오래 생활한 공간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방을 새로 배정하면 어떨까요? 공정하게 순번을 정해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는 중재에 나섰고 투표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각자 1년마다 원하는 방을 바꿀 수 있도록 결정하자 모두가 납득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버하우스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공동 텃밭을 가꾸기로 한 것입니다. 주택 뒷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물을 심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상추 좀 더 심으면 어떨까요? 고추도 키우면 좋겠어요. 직접 수확해서 반찬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텃밭을 가꾸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짓고 저녁이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 덕분에 실버하우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실버하우스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도전하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버하우스가 점점 더 활기를 띠며 공동체의 틀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급하게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더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고 몸에 힘이 빠진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신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전직 한의사였기 때문에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박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박 할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걱정해주지는 않았을 거야. 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실버하우스는 이제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돈독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박 할아버지를 위해 환영식을 열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를 반겼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그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건강을 살피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 의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공동 텃밭을 더욱 확장하고 작은 공예품을 만들어 지역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실버하우스는 이제 단순한 노후의 선택지가 아닌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하기에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습니다.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을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은 진정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새로운 노인 공동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낀 한 제작자가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실버하우스를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원과 지원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제작팀을 맞이했습니다. 촬영 당일 제작진이 실버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는 실버하우스가 단순한 노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방송을 통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실버하우스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몇몇 기업과 자선단체에서 후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에서도 새로운 노인 복지 모델로 실버하우스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정부에서 실버하우스를 노인 공동체 실험 모델로 지정하며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고 박 할아버지는 직접 만든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이 되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실버하우스를 둘러싼 힘든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버하우스가 아무런 걱정 없이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부 지원이 결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정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큰일 났다. 우리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버하우스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터전이었고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집주인이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었잖아. 아니, 얼마 전에 정부 지원도 받게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김정배가 격앙된 목소리로 신문 기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실버하우스가 위치한 부지가 대형 상업 건물 부지로 지정되었고 개발업자가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매입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린 어디로 가란 말인가? 우리 모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버하우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된 곳이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시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노인 주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원을 결정한 곳입니다.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공무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살 수는 없을까요? 이 아이디어가 나오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우리에게 집을 매입할 자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신 씨는 사실 저는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전직 한의사로 일하며 상당한 저축을 해두었고 실버하우스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새로운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버하우스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운영비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공동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작은 농산물을 길러 판매하기로 했고 김할머니는 마을에서 봉제 작업을 해 용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나와 김정배는 행정적 절차를 밟으며 지원금을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행정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고 지원금 승인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우리가 노인 공동체라는 이유로 충분한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정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야 했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족한 자금을 지역사회 펀딩을 통해 모금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큰 반응을 얻었던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나섰고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을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버하우스의 소유권이 우리 공동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날 걱정도 개발업자들의 협박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버하우스는 단순한 노인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실버하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김할머니가 손수 키운 채소를 돌보고 있었고 박할아버지는 신 씨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있을 곳을 찾았구나.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켜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우리 공동체는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 노인들이 자립해서 살아가는 길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답글 부탁드립니다.